테슬라 기가 팩토리 이제 네 번째 에피소드를 시작을 하도록 할게요. 테슬라가 이제 이것도 판답니다. 이게 뭘까요? 진짜 이게 뭘까요? 여러분들 아마 이게 그 어떤 방송에서도 안 한 것 같아서 아마 미생 최초로, 아니 유튜브 최초로 제가 이렇게 하고 나면 BBC 방송 같은 데서 번역해가지고 올라오겠죠? 미생님 오늘 스미스 요원처럼 패션 멋져요. 맨날 똑같은 옷 입는데 뭘. 자, 일론이 뭐라고 그랬냐? 한번 보시죠. This is the machine that builds the machine, and it's This is the machine that builds the machine. 뭐라 그러냐면 이 공장은 기계가 기계를 만드는 공장이다 라는 식으로 말을 하고요. 너무 휘리릭 지나가서 사람들이 캐치를 못한 것 같은데 이 부분, 아주 중요한 부분이 등장해요. 이 부분에 대해서 다룬 미국 언론사도 없고 한국 언론사도 아직 없어요. 그러니까 아마 이게 번역돼서 나오면 저 때문에 나온 거예요. 잘 보세요. I've said it before, but 내가 전에도 말했지만 the factory is the product. The factory is the product. The factory is the product. 이 영어 공부하시는데 뭐라고 하냐면 The factory. 공장이 제품이다. 이게 오늘의 핵심입니다. 우리 공장은 판매하는 제품이다라는 거예요. 제품이라는 얘기는 판매라는 의미를 내포하는 거죠. The factory is the product. 우리 공장, 지금 진화하고 있는 로봇가 로봇을 생산하고 있는 기계가 기계를 생산하고 있는 이 공장, 계속 진화하는 우리 공장은 결국 제품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 너무 빨리 지나가니까 아무도 이걸 눈치를 못 챈 것 같아요. 요 눈치를 채고 이제 미생 채널이 BBC 뉴스나 이런 데 ABC 뉴스, MBC 뉴스에 번역이 돼서 나가면 아무튼간 이게 무슨 얘기를 하느냐? 이제 또 돌아보면 나오는데 기존에 캘리포니아 프레먼트 공장에 있던 거 뭐 캐스팅을 해가지고 바디에 들어와서 뭐 페인트 샵으로 가서 페인트하고 제너럴 어셈블리로 들어가고 여기는 이제 의자가 들어오고 네바다에서 들어온 배터리 셀이 배송돼서 들어오고 밖에 있는 1차, 2차 서플라이어들이 공급해준 거를 합쳐가지고 스탬핑 플라스틱을 합쳐서 어셈블리해서 만든다 이렇게 됐던 기존에 복잡했던 걸 새로운 공장을 지으면서 모든 것을 한 지붕 아래 짓는 획기적인 방식으로 만들 것이다. 스탬핑하고 바디 찍은 것과 기가 캐스팅 6개나 있다 그러죠. 기가 캐스팅에서 찍어서 바디 페인트 들어가서 어셈블리 만들어서 바로 나가는, 배터리도 자체 생산해서 바로 나가는 공장을 새로운 흐름으로 만든다라는 이야기를 했어요. 이렇게 만들어지고 개발되고 진화하는 공장을 팔 거다. 어디다 팔까? 계속 지켜보시면 돼요. 저는 이걸 딱 보고 이 얘기를 보고 제품이 하나가 딱 생각이 났습니다. 이 제품 혹시 아시나요? 의자계의 샤넬이라고 부르더라고요. 찾아보니까 난 샤넬인지는 몰랐는데 비싼 건 알고 있었어요. 이 제품 혹시 아시는 분? JT 데이팅님 감사합니다. 작가님 오늘따라 없어요. 작가님이라고 불러주시네 이제. 감사해요. 아시는 분들 계시네요. 그죠? 이게 허먼 밀러라는 회사에서 나온 에어런이라는 체어입니다. 여기 뒤에가 메쉬로 통풍하게 돼 있고 바닥도 통풍하게 돼 있고 사람의 몸은 다 같지 않다. 다리가 짧은 사람, 허리가 긴 사람 뭐 다양하게 있기 때문에 각자 다 조절할 수 있도록 팔 거리, 다리 길이, 등받이 길이 다 조절할 수 있도록 인체공학적으로 만들었다 해가지고 나왔던 의자죠. 맞습니다. 이게 한국에서는 150만 원 정도에서 들어가서 옵션에 뭐 이런 스프링 로드 장치 옵션을 붙이면 200만 원이 넘어간다라고 해서 알려진 의자죠. 제가 여기를 방문을 한 적이 있어요. 대학원 때 프로젝트를 했는데 의자 관련된 발표를 했어요. 저희 팀이 발표를 했는데 제가 그때 당시 한국에서 제가 나이가 좀 많을 때 유학을 하는 바람에 팀에서 뭐를 좀 자료를 제가 했는데 그게 1등으로 뽑히는 바람에 허먼 밀러에서 제가 초대를 받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게 벌써 2005년인데 제가 허먼 밀러에서 1등으로 우리 팀이 전체 1등을 해서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허먼 밀러에 딱 갔죠. 갔는데 완전 충격받았어요. 의자 회사 해가지고 갔을 때 충격. 이게 굉장히 숲속에 있는 그 영화에 나오는 공간 같더라고요. 막 숲속에 있는 데에 막 그 나무에 막 공장 안에도 나무가 막 있고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아무튼 그 여기 갔을 때 완전 충격이 받았는데 더 진짜 충격받았던 건 뭐였냐? 테슬라 이전에 전 세계를 주름잡고 있었던 생산 방식이 있어요. 포드 생산 방식을 개선한 도요타 생산 방식. 더 도요타 웨이라고 해가지고 책도 나오고 한국에서는 도요타 웨이라고 해서 번역해서 많이 팔렸던 책. 제가 대학원을 다닐 때 2005년 당시에 핫해가지고 이거 과목도 있었고 각 자동차 회사에서는 여기 있는 전문가들을 초대해가지고선도 많이 개선을 하고 그랬거든요. 뭐 카이젠, 칸반, 뭐 유쉐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그 도요타 웨이 방식을 많이 적용하고 있었는데 저스트 인 타임 맞아요. JIT라고 하죠. 저스트 인 타임 뭐 재고를 남기지 않는다. 막 그런 방식으로 하고 있었을 때 여기 여러 가지 방식이 나오지만 지금 말한 대로 뭐 저스트 인 타임이니 칸반이라든지 카이젠이라든지 뭐 개선 한국말로 하면 뭐 개선 뭐 잔고 뭐 이런 거죠. 뭐
있어요. 그 중에 하나가 이 U-shape 라인이었어요. 일반 컨베이어 벨트. 그러니까 포드 자동차에 헨리 포드 아저씨가 만든 거는 이렇게 지나가면서 노동자들이 한 라인에서 하나를 열심히 만드는 거를 생각했는데 이게 테크 타임, 사이크 타임 뭐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이 사람이 해가지고 노는 시간이 발생하기도 하고 뭐 공백이 발생한다. 그래서 이거를 어떻게 개선하면 좋을까? 그래서 그 사람이 생각해낸 게 일자 컨베이어 벨트를 이렇게 U자 컨베이어 벨트로 만들면은 더 개선이 된다라는 게 토요타 웨이 중에 한 가지예요. 그게 이제 U-shape 라인이라고 하는데 이게 뭐냐면 1번 작업자가 이 작업을 하고 2번 작업자는 여기에 작업을 한 다음에 잽싸게 와서 8번 작업을 하고 다시 잽싸게 가고 3번 작업자는 3, 4, 5를 건드리고 뭐 여기 이런 식으로 이 사람은 이거는 딴 사람한테 주고 뭐 이런 식으로 하면 토탈 몇 명이 필요합니까? 6명. 그러니까 인건비를 한 명을 줄일 수가 있다.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한 거가 이제 토요타 웨이에서 나오는 방식이었는데 허먼 밀러 공장에 이 에어런 체어를 만드는 공장에 갔더니 이렇게 하고 있는 거야. 깜짝 놀랐지 그 당시에. 눈으로 직접 확인한 게 처음이었어요. 전 세계에 공급하는 이거 뭐 생각해보세요. 뭐 다리에다가 이거 바퀴 돌아가는 거 붙이는 사람, 그다음에 이거 스프링 로드 붙이는 사람, 메쉬 돼 있는 거 붙이는 사람, 등받이 팔걸이 붙이는 사람, 이거 작업자 몇 명 안 필요하잖아요. 요 정도 사람으로 하나, 둘, 셋, 이건 3명 가지고 하는 거지만 한 6명 정도 있었던 라인에서 전 세계 물량을 다 만들고 있는 거야. 한 라인에서. 깜짝 놀랐습니다. 그 에어런 체어 이거 만드는 허먼 밀러에서 이 토요타 방식을 해가지고 굉장히 깔끔하고 이게 지금 사무실인데 이 뒤에가 공장이에요. 공장도 완전 깔끔하고 사람도 몇 명 없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개선해서 딱 만들더라고요. 이걸 그래서 뭐라 그러냐 린 매뉴팩처링이라고 얘기를 많이 했어요. 린하다 되게 슬림하다 그래가지고 린 프로덕션이라고 많이들 얘기를 했었어요. 이런 식이었는데 바로 옆에 있는 회사에서 또 저희들을 초대해줘가지고 다음에 한 번 더 갔어요. 이게 2시간인가 걸리나? 갔는데 그때 경쟁사 그 옆에 있었던 경쟁사 이건 최근 사진이라고 한 것 같아요. 그나마 깨끗하죠. 그때 당시에는 이게 어디였냐 스틸케이스라는 경쟁사였어요. 그냥 여러분들 이런 의자가 나오기 전에는 다 의자가 기억나시는지 요즘에도 사무실에서 이거 쓰시는지 모르겠지만 의자 쿠션도 다 그 스펀지에다가 이거는 스펀지 같은 게 하나도 안 들어가잖아요. 근데 예전 의자들은 대부분 스펀지에다가 천대기 이렇게 감아가지고 못으로 팡팡팡팡팡 찍고 나무대기에다가 만들었었잖아요. 그죠? 그런 방식에서 이런 식으로 바뀐 거잖아요. 이 경쟁사 스틸케이스를 갔더니 먼지 풀풀 날리고 정말 완전 전통 방식으로 만들고 있더라고요. 이게 딱 지금 테슬라와 전통 자동차 회사의 비슷한 연관고리가 갑자기 확 떠오르더라고. 자료를 준비하는데 이게 허먼 밀러 의자는 테슬라 같은 공장에서 나왔던 거고 스틸케이스 오래된 공장은 이 자동차 회사구나. 자동차 회사의 공장에 가면은 대부분 이렇게 좀 침침하고 좀 그래요. 기름내 많이 나고 그런단 말이야. 이게 진짜 자동차와 의자 이게 극명하게 대비가 되는구나. 스틸케이스 허먼 밀러 대 테슬라와 기존 자동차. 그런데 17년이 지났잖아요. 제가 지금 그때 방문했던 이후로. 그래서 요즘 찾아보니까 허먼 밀러의 스틸케이스 의자가 놀랍게도 비슷하게 많이 쫓아왔다. 이게 다 스틸케이스에서 나오는 의자들인데 물론 아직도 그런 쿠션 이게 뭐 특허가 돼 있겠죠. 그래서 이런 쿠션으로는 만들지만 정말 많이 따라오고 비슷하게 만든다. 그죠? 비슷해졌죠. 비슷하잖아요. 메쉬도 넣고. 그래서 다시 공장 이야기로 좀 돌아와 볼게요. As I was saying, raw materials in, bunch of stuff happens, car out. 무슨 말이냐면 원재료가 들어가서 뭐 많은 것들이 일어나가지고 차가 그냥 뻥 나온다. 약간 뭐 붕어빵 그 반죽을 넣어서 차가 뻥 하고 나온다 라는 얘기를 한 건데 이런 거는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원재료가 들어가서 차가 나오는 방식은 한 번도 한 적이 없다 라고 얘기는 했지만 사실은 이거는 1900년 초에 헨리 포드 CEO가 내연기관차 만들 때 컨베이어 벨트 만들 때 그때 적용했던 거를 이건 내연기관이었잖아요. 일론 머스크 CEO가 지금 뭐라고 그러냐면은 최초로 자기가 전기차에다가 적용한 겁니다. 혹시나 디트로이트 를 방문하신 분들 계실지 모르겠는데 여기 와보시면은 포드 공장이 아직 옛날 공장이 하나 남아있거든요. 루지 팩토리라고 하나 남아있는데 무려 1900년 초에 이 헨리 포드라는 천재가 무슨 생각을 했냐?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말한 그것처럼 철광석을 가지고 와서 이게 철광석 재료들 있죠? 그 철광석을 가지고 와가지고 그걸 녹여서 철을 만든 거를 강판을 만든 걸 가지고 스탬핑을 찍어서 자동차를 만드는 방식을 벌써 100년도 전에 한 거예요.
거예요. 그래가지고 심지어 물이 있잖아요. 디트로이트 이렇게 추운 동네, 제가 살고 있는 이 추운 동네에다가 왜 굳이 자동차 회사를 만들었냐? 심지어 100개까지 만들어가지고 만들면은 배에다가 실어서 바로 갈 수 있도록. 미시간이 여러분 생각하시는 것처럼 무슨 뭐 뉴욕 무슨 뭐 바다가 옆에 있고 막 이런 데가 아닙니다. 뉴욕에서도 무려 12시간이나 와야 되는 곳이에요. 근데 왜 여기다가 지었냐? 디트로이트 여기는 바로 강이 있는데 여기다가는 큰 배, 이 강이 한국이 쏙 빠질 정도의 사이즈는 게 5개나 있으니까 5대5라고 하잖아요. 이렇게 큰 배를 띄울 수 있는 강 옆에다가 전략적으로 헨리 포드가 지은 겁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원재료부터 만들어서 자동차가 나온 거 완성품을 아예 실어서 날릴 수 있을 때까지. 그리고 옆에 가보면 깜짝 놀라는 게 여기 비행기로 날릴 수 있도록 비행기 공항까지 지어놨어요.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도 지금 혁신적이라고 얘기하지만 헨리 포드는 그 당시에 완전 혁명가였어요. 그리고 헨리 포드가 한 얘기가 뭐예요? 사람들이 자동차를 살 수 있는 여력이 돼야지 자동차를 사니까 직원들의 월급을 3배를 올려라. 뭐 이렇게 얘기를 해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디트로이트로 몰렸죠. 몰려들어서 지금도 가보면 옛날의 영광이 흑인 폭동 때문에 지금 막 불타서 그렇지만 옛날의 영광이 엄청난 곳입니다. 미생들이 돈을 많이 벌어야 자동차를 사지 않냐. 그래가지고 자기네들 직원들의 임금을 엄청나게 많이 줬던 그런 일화로 유명하죠. 그래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처럼 완전히 혁명가였습니다. 완전히 혁명가였던 사람이고 지금 보다시피 이게 사진인데 디트로이트 옆에는 이렇게 포드 팩토리에 들어가는 이런 철광석 뭐 흙 뭐 이런 거 있죠. 뭐 이런 것들 뭐 코카스 뭐 이런 것들 바로 들어가서 만들 수 있도록 가지고 완전히 그냥 그 안에서 자급자족으로 스트림라인으로 그냥 다 자동차를 만들어 팔 수 있도록 생각해낸 게 벌써 100년 전이었다는 거죠. 생각해보면 1918년에 모델 T 만들 때 루지 팩토리에서 41시간, 지금 따지고 보면 41시간 엄청 빠른 거죠. 그죠? 로우 머터리얼에서 자동차까지 만들기까지. 근데 지금의 시대, 이게 2018년 BMW 얘기인데요. 이걸 지금 현대 방식들은 어떻게 하냐? 쪼개가지고 100개가 넘는 공급사들한테 2만 개의 해당하는 부품들을 받아서 그걸 조립하는 게 자동차 회사로 바뀌었죠. 그죠? 이런 식으로 지금 바뀌어온 거죠. 이걸 일론 머스크는 다시 100년 전 이야기엔 이 방식으로 만들겠다라고 다시 되돌리는 거예요. 아이러니죠. 역사의 아이러니. 그래서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 뭐라 그럽니까? 기계가 기계를 만드는 우린 혁신을 하고 있고 공장이 이렇게 만드는 혁신, 이 혁신을 포드 도요타 방식과 같은 새로운 공장의 개념으로 전파를 하겠다라는 거죠. 이걸 어떻게 판매하겠냐? 모르죠. 뭐 루시드 같은데 지금 보면은 루시드니 뭐 카누라든지 뭐 리비안이라든지 다 매뉴팩처링 헬이라고 그러잖아요. 지금 생산하는 데에서 어려움을 많이 겪고 있다고 그러는데 그 도요타 방식, 포드 방식이 나왔을 때 이 방식을 얘네들만 쓴 게 아니라 여기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다른 회사에 가면서 엄청 팔아먹었어요. 공장을 팔아먹었다는 게 공장을 짓는데 도와주고 거기에 대한 로열티 라이센스들 받고 그런 것들이 새로운 일은 아니거든요. 그걸 테슬라가 하겠다. 대단한 거죠. 또 테슬라가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나오고 있는 방식으로는 테슬라가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왜냐면 전기차 쉽다고 덤비는데 공장을 쉽사리 못 만드는 게 지금 큰 문제인데 테슬라가 이런 식으로 도와주면 가능해질 것 같다는 생각. 그래서 제가 의자랑 비교하면서 이 허먼 밀러와 스틸 케이스 의자가 비슷해지는 걸 보면서 시간이 지나면 결국 경쟁사도 비슷한 제품을 내놓을 날이 올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요. 테슬라가 공장을 팔기 시작하면 포드 자동차, 도요타 자동차가 그 당시에 100년 전 그리고 지금 현재까지 갖고 있는 막강한 시장 지배력을 갖게 되진 않을지. 도요타 웨이 이래가지고 나왔던 그 수십 년, 한 20, 30년 됐죠. 그냥 이 도요타 웨이에 그냥 외치면서 일본이 최고라고 외쳤던 미국 회사들이 이제 테슬라 웨이가 되지 않을까. 만약에 테슬라가 자기네가 만든 전지까지 만드는 공장까지 다 한 거, 기가 캐스팅 방식의 이 혁신적인 스탬핑 모든 것들이 합쳐져서 페인트도 스킵한다 그러죠. 많은 부분 이 방식을 만들어서 이거를 도요타 웨이가 아닌 테슬라 웨이로 수출하고 다른 데로 판매한다면 과연 어떤 세상이 올까요? 테슬라 웨이, 도요타 웨이는 제가 처음 한 얘기는 아니고요. 그거를 얘기한 분이 있어요. 그 어디 조선일보 누구 기사. 근데 이런 주제로 얘기하신 건 아닌데 도요타 웨이가 지고 있다 뭐 이런 얘기를 기사에서 본 것 같은데 아무튼 저도 공감하는 바입니다. 이게 포드 웨이에서 도요타 웨이가 됐고 도요타 웨이가 테슬라 웨이가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아무튼 우리 공장은 제품이다. Our factory is the product 라고 했던 일론 머스크. 과연 테슬라의 확장은 어디가 끝이었죠? 이제 전기차에서 솔라 그 루프 뭐 솔라 그 비즈니스 친환경 그다음에 파워월 그다음에 이제 자동차 보험 무인 자동차 뭐 가죠.
무인 자동차 얘기할 거 뭐 사기다라고 했던 거에 대한 할 얘기는 또 있어요. 왜냐면 결국 이걸로 무인 자동차를 하겠다, 로보택시를 하겠다고 했다가 지금은 이제 이게 아닌 아예 로보택시 전용으로 또 만들겠다고 하는 얘기를 살짝 바꿨던데 그 얘기는 나중에 해드릴 시간이 있으면 다시 해드리기로 하고요. 아무튼 테슬라의 확장이 너무 엄청나게 커져가서 정말 어디가 끝일지 정말 알 수가 없네요. 그죠? 테슬라의 확장의 끝은 과연 어디일지 흥미를 가지고 지켜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런 회사 망해라 하시지 마시고요. 와, 이 회사가 대단하다. 어떻게 커져갈까를 좀 바라보시면서, 아니면 자동차 회사에 근무하시는 분들이라면 지금 테슬라에서 적용하고 있는 이런 방식들이 어떻게 우리들이 지금 일하고 있는 자동차 회사들, 수많은 수백 개의 자동차 회사들이 있잖아요. 그 회사들이 어떻게 변하고 있는지 한번 지켜보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심지어 기가 프레스라는 처음 보는 방식의, 아니 자동차 하체를 프레스로 찍는다는 생각을 누가 합니까? 그렇게 만드는 방식이 괜찮은 것 같아서 폭스바겐하고 뭐 다른 데서 지금 독일 업체들이 이걸 해보겠다고, 중국 업체도 이걸 하겠다고 지금 얘기를 한 상태죠. 이런 식의 변화가 어떻게 다른 회사로도 전파가 될지, 결국은 이런 식으로 경쟁사들도 따라올 테니까 어떻게 따라오는지도 눈여겨 보시는 게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또 오늘 영상 재밌게 봐주셨기를 바라고요. 그럼 또 다른 영상에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바이바이.